안녕하십니까. 톡톡 코인스토리 모카골드 경제연구소의 김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대시라는 코인입니다. 대시라는 코인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글로벌 가상화폐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시가총액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코인이 바로 대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시는 보시다시피 4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코인인데요. 대시라는 이름에서부터 정말 이제 우리 톡톡 코인 스토리에서 코인을 정말 소개해드리는 바로 그런 핵심 포인트로서 대시를 뽑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대시의 목적성이 바로 코인에 있다는 겁니다. 대시는 바로 보시다시피 디지털 캐시의 약자인데요. 디지털의 D와 그 다음에 뒤에 캐시의 ASH를 합성하여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시라는 코인은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되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라는 코인의 경우에 2004년 1월에 먼저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2004년에 출발할 때 이름은 바로 대시가 아니었습니다. 대시가 아니라 처음 출발한 이름은 다크코인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크코인이라는 이름으로 14년도에 출발을 하는데, 다크코인의 어떤 이름을 딱 들으시는 것처럼 뭔가 좀 중후한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좀 어두운 이미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지하세계,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이나 안 좋은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화폐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이 다크코인 같은 경우도 그러한 문제점에 의해서 사람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크코인이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는 가격의 상승이 이렇게 이뤄지는데 14년 5월에 비트코인, 대장주인 비트코인과 함께 하락을 맞게 됩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암호화폐가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이름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거듭했던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이제 15년에 다시 한번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그 계기는 이름을 대시코인으로 바꾸게 됩니다. 대시코인은 앞에 보셨다시피 디지털 화폐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뭐 다른 가상화폐들 같은 경우는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구성, 그리고 앱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목적이었다면, 대시는 원래 화폐가 갖고 있었던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바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시로 이름을 바꾼 목적은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하세계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마치 현금과 같이 사용을 하겠다라는 어떤 목적으로서 이름을 대시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격 상승의 원인을 꼽아보게 된다면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비 모양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ATM 기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ATM에서 이제 팔 수 있는 건데, 이 ATM 기기에 바로 대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의 비트코인 ATM 기기의 30%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에 이 대시가 함께 들어감으로써 그 가치가 더욱더 인정이 받게 되었고요. 2017년 초에는 이 대시가 정말 상용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즉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냥 정말 관심이 없더라도 우리가 그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전자기기의 결제 프로그램으로서의 어떤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 대시 에볼루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좀 눈여겨서 보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것이 바로 합의 프로토콜인데요. 일반적으로 합의 프로토콜은 한 가지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대시 같은 경우 두 가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POW 방식 같은 경우는 마이닝, 즉 채굴을 통해서 채굴된 양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부분의 대시를 나눠주는 것이 POW고, POS라고 하는 Proof of Service의 약자인 POS는 서비스를 해준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너의 보상을 줄게. 즉 뒤에 이 대시에서 가장 중요한 마스터 노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그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보안성을 나타내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마스터 노드에게 있어서 일부분의 대시를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시는 이 두 가지의 합의 프로토콜 함께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대시는 누가 만들었고 누가 개발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란 타일러라는 사람이 CEO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CEO고, 자, 누가 그럼 개발했느냐? 자, 에반 더필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물론 개발자이기 때문에 뭐 C 언어, 뭐 자바, 스크립트라던가 뭐 암호화 이런 어떤 다양한 네트워크 전문가로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었던 에반 더필드는 대시라는 코인을 만들게 되었고요. 2017년에 란 테일러라고 하는 MBA를 전공한 전문가에게 바로 CEO 자리를 넘겨주고 운영 이제 개발에서 일선 개발 부분에서 자기는 운영을 하고 란 테일러는 CEO의 위치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어떤 그러한 포지션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비트코인이나 어떤 이더리움 또는 다른 알트코인들과의 좀 차이점을 살펴보게 되면 보통 코인은 개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직무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다라는 것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시라는 이 캐시는 왜 만들어졌느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익명성, 그리고 두 번째는 전송 속도입니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문제점에 이 앞서 보셨던 에반 더필드라는 이 개발자는 갈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익명성과 전송 속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비트코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는데 비트코인의 개발자들은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어떤 익명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코인으로서. 그리고 전송 속도가 너무나 느리다. 우리가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10초, 20초 막 이렇게 걸리고 막 혹은 1분, 2분이 걸리게 되면 정말 우리가 사용을 하기 싫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송 속도의 문제로서 이 대시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특징은 앞에 보셨던 개발 배경과 함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는 인스턴스입니다. 즉각성입니다. 캐시, 우리가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굉장히 싫겠죠. 그래서 화폐의 어떤 가치의 기준을 굉장히 많이 뒀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 속에서 결제 그 밑바탕에 깔리는 것이 바로 대시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래서 빠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빗인데요.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 얼마를 보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행에서 만약에 A가 B에게 10만 원을 보냈는데 10만 원 A가 아니라 C가 B한테 보낸 건가? 라고 누가 보냈는지가 헷갈리거나 혹은 돈의 액수가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대시는 비트코인이 앞서 말씀드렸던 익명성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특징들을 좀 지우고자 프라이빗하게 보내고자 만들어진 그 코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은 익명성이라고 들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안전성, 보안성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보냈는데 내가 보낸 돈이 정확하게 컨펌이 되어지지 않고 잘못된 액수로 가거나 혹은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보안성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이러한 보안성 그리고 익명성 그 다음에 즉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바로 대시는 어떠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2P 네트워크입니다. person to person,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미 우리는 P2P 사이트들을 통해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하는데 비트코인을 마찬가지로 해서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분산화, 유사한 말로 탈중앙화를 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은행이 모든 역할을 다 하고 기축통화였던 달러가 모든 것들을 다 했다면 우리는 뭔가 중앙적으로 힘이 센 어떤 거대한 것들이 딱 자리 잡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끼리 해서 충분히 다 교류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목적성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암호화폐인데요. 그런 암호화폐 기반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P2P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2P 네트워크에는
살짝 뭔가 불안전성을 보이게 되죠. 근데 이제 돈을 캐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빠른 속도의 어떤 그러한 밑바탕에 있어서 깔리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스터노드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이 대시의 중요한 특징 중에 세 가지가 보안성, 그리고 익명성, 그리고 즉각성이었다고 한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그 P2P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즉각성과 익명성 그리고 뭐 보안성 이 중에서 이 두 가지에 좀 해당을 했다면 마스터 노드는 이 모든 것들 특히나 익명성에 조금 초점을 맞춘 보안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A와 B 사이에서 돈 거래가 일어났다, 돈을 주고 받았다라고 한다면 얘가 얘한테 얼마를 줬다라는 게 찍히게 되죠, 통장에. 그런데 이 마스터 노드를 이용하게 되면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 알 수가 없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냐면, 자, 여기 거래를 하고자 하는 A, B, C, D, E, F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모두 동일한 금액을 주는 건 아닙니다. 얘는 5만 원, 뭐 얘는 10만 원. 물론 대시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5대시, 10대시 이런 식으로 뭐 각자 누구에게 뭔가 보내는 어떤 정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보들이 마스터 노드에 묶여서 섞이게 됩니다.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 알 수가 없게 이 마스터 노드에서는 섞이게 되고 그것들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송을 해줍니다. 즉 B라는 애가 A에게 5대시를 보냈다고 해도 마스터 노드에서 섞이기 때문에 분명히 A는 5대시를 받지만 이 5대시를 누가 줬는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을 함과 동시에 이런 보안과 즉각성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마스터 노드입니다. 이 마스터 노드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서비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스터 노드를 하면 대시를 줍니다. 그의 보상으로. 그러면 나도 이 마스터 노드가 돼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텐데요. 마스터 노드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000대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1000대시라는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5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나머지 사실 조건들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눅스가 포함되어져 있는 컴퓨터나 혹은 뭐 가상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고정 IP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대시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대시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이거는 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10억에 달하는 1000대시를 가져야지만 마스터 노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마스터 노드가 될 수는 없는데요. 그러면 이 마스터 노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마스터 노드 호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스팅이란 무슨 개념이냐면 내가 100대시가 있고 쟤는 500대시가 있고 누군가는 뭐 300대시가 있고 또 누가 100대시가 있다. 그럼 얘네들을 합했을 때 1000이 되죠. 1000대시만 넘게 되면 우리가 개별끼리 모여서 이 1000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스터 노드가 되게 해줘 라고 하면 마스터 노드 호스팅이 돼서 마스터 노드가 하던 것처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시라는 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앞서 보셨던 3가지 특징을 실현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이제 대시라는 코인은 코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입금하고 그리고 돈을 결제하고 하는데 굉장히 느리게 되면 좀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개발이 되었던 이제 2014년에 비해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전송 속도가 빨라진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들은 점점 더 빨라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할 때 지문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들처럼 네트워크 상에서도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바로 애플에게 인정받았던 대시라는 내용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게 되면 애플에게 검수를 받고 그 자기네들의 앱스토어에 올려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앱스토어 구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USA 달러로만 결제가 가능한 애플페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플이 바로 이 대시를 디지털
캐시, 즉 디지털 화폐로서의 인정을 해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이제 점점 더 4차 산업이 발달되어지고 가상화폐가 좀 더 활용화가 되어져 있고 일상생활 속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대시가 화폐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지니고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바로 애플이 입증해 준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시는 앞서 보셨던 다른 코인들과 좀 다르게 정말 우리 화폐로서의 기능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가상화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가상화폐가 우리 생활 속에 좀 더 깊숙이 침투를 했을 때 좀 더 가치를 발휘할 수 있지 않는 코인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코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